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BK 포닥을 하고 있는 조승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이제 Toward the Development of a Fully Autonomous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AI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전력 계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력 계통에서 이제 배전 계통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전력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발전된 에너지를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이 전력 시스템의 역할인데 이 전력 시스템이 이제 그 히에라키컬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송전 그리고 배전 이렇게 통해서 전기가 발전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배전 계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배전 계통에 AI를 적용해서 그 자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목차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 연구가 어떻게 이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포뮬레이션 되는지,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 2036년에는 이제 3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사실 이제 그 분리되어 설치가 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소비 측,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이 아니라 그 강원도나 이런 먼 지역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주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먼 거리 송전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송전 손실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안 좋은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분산 전원의 취지에 알맞게 이 신재생 에너지를 분산화하고자 이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수용 소비자들은 이제 분산 전원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배전 계통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배전 계통을 이제 가장 소비자에 맞닿아서 이제 전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이런 배전 계통을 운영하는 배전 계통 운영자들은 이제 이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설비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화는 이제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소비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 송전을 할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나 이제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큰 수용가 측에서는 이제 보통 개통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산 전원은 이제 물론 송전 측에는 다양하게 이제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 배전 측에 그 설치되는 이 분산 전원들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전 계통들은 이제 보통 단방향 송전, 그러니까 서브스테이션, 변전소로부터 소비층까지 이제 한 방향의 송전만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설계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제 분산 에너지의 생김에 따라서 이제 역송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만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uncertain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variable하고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운영에는 어려움을 만드는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압을 불안정하게 한다거나 손실 자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오버커런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최근까지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등장했던 개념이 액티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 배전계통에 흐르는 조류, 전력들을 잘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설비를 직접적으로 투자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설비들을 이용해서 잘 관리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압을 컨트롤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하 소비 측의 이제 그 소비를 아예 줄여버리는 이제 디맨드 리스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미래에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이제 그 Distribution Network Configuration, 그러니까 배전계통 재구성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배전계통 재구성이라는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의 안에 있는 스위치들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들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조류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류를 조절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 생소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삼상에서 일어나는 이 조류라는, 그러니까 선로에 흐르는 전력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각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전력, 그 소비한 전력과 발전한 전력, 이것밖에 모르고요.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지는 우리가 파워플로우라는 조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굉장히 이 조류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게 이 배전계통 재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배전계통 내 소비자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요. 이 배전계통의 스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이 각 소비 측에 도달하는 이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큰 소비자에 대해서 가장 짧은 거리를 갖게 한다면 아니, 손실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배전계통 재구성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라우팅 프로블럼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단순하게 거리만 계산할 게 아니라 볼테지 그리고 커런 이런 것들의 요구사항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가 문제 소개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액티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는 능동 배정망 관리라는 부분에서 배정계통 재구성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품으로써 이제 안전하게 어토노머스한 그 배정계통 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이제 포뮬레이션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굉장히 목적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배정계통 재구성의 문제.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걸 포함하냐면 이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코노믹 이피션시에 직결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한다거나 이런 로드 밸런싱, 그러니까 선로에 흐르는 조류를 이제 이분하게 밸런스 하겠다라는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스위칭 액션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필요 없는 스위칭 액션을 줄여야 되니까 이런 스위칭 액션을 최소화하는 이제 오브젝티브를 담고 있고, 컨스트레인으로는 이제 그 조류 파워플로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각 선로에 흐르는 조류가 어떻게 흐를지를 결정하는 이퀘이션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전압이나 조류 제약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전계통이 방사형이라는 것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전계통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트리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이제 변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소비 측으로 가는 경로가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 이제 그 말로만 설명이 좀 그런데요. 사고 나면 이제 불필요하게 블랙아웃 되는 에어리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사고를 처리하고 복구하는 측면에서 이제 방사성 배정 계통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계산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배정 계통들이 이제 방사형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존 연구들을 리뷰를 할 텐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들이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 기존 연구에서 잘 풀지 못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들은 이제 믹스 인티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제 혼합 정수 계획법이라고 불리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한 방법 중에 키는 이제 방사성 구조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전계통 트리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주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 연구들은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방사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방사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만족을 시키려고 하냐면은, 그, 이 방사성 제약 조건에 만족시키면 그 버스의 개수에서 변전소의 개수를 빼면 그 연결된 브랜치, 라인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이면 이런 이퀘이션, 컨디션 1에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컨디션 1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제약 조건을 거는 게 이런 방법론이고, 다만 이제 이 방법의 문제는 이제 그 이 컨디션 1만으로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실제로 라디알한 솔루션보다 훨씬 많은 걸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산 전원이 존재했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고려할 수가 없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Parent-Child Relation-Based Method인데요. 얘들은 이제 그 방사형 구조라고 했을 때 각 버스한테는 그 버스에 전력을 제공하는 페런트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분산전이 존재하게 되면은 인피저블한 상황이 아래 그림과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J 같은 경우, 버스 J 같은 경우 분산전환 때문에 이제 조류가 이제 베타처럼 이제 파란색처럼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는 페런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레이셔널하게 이제 그 굉장히 익스포넨셜한 서치 스페이스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넌리니어 파워플로우 모델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은 이제 메타리스틱, 그러니까 제네릭 알고리즘이라든지 PSO라든지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이제 방사성 그 구조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이나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저는 이게 다소는 이제 랜덤니스에 의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라디알리티 체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라디알리티를 만족하는 방향인데요. 얘가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 제네틱 알고리즘 뭐 이런 메타리스틱으로 나온 결과를 얘가 이제 라디알인지 논 라디알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라디알리티를 만족하면은 통과시키고 못 만족하면은 다시 돌리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랜덤니스에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랜덤니스에 좀 의존한다는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방법론들이 좀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심층과학 방법론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과학습을 쓰려면 이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마르코프 결정 과정으로 이제 문제를 다시 정의하게 되고, 스테이트가 문제 상황, 액션 이제 솔루션, 그러니까 스위치 상태가 되고, 그 스위치 액션에 대해서 보상을 판단하는 게 이제 리워드. 이 액션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게 리워드고요. 이 리워드에 목적 함수나 제약 조건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들의 방법론들은 이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저희 문제, 이 배정계통 재구성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좀 단순하게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 방사성 헤드를 직접적으로 이니메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그 수치가 방사성이 아니면은 낮은 페널티를 주던지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들 둘 다 이제 그 스위치 개수가 많아지면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존 연구들은 이제 적은 수의 스위치만을 고려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존에 제한된 이제 AI 방법론 중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걸 해결해야 될지를 좀 고민한 결과 이제 우프팅어 아키텍처라는 걸 도입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Continuous Policy Network를 통해서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스위치 상태가 이제 0과 1 사이로 나오게 되면은 라디알한지 논라디알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라디알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K nearest neighbor라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이제 K개를 구하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베스트 액션을 크리틱 네트워크가 계산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걸 이제 그대로 적용하기 좀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저희가 가깝다는 게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트리키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이 저희가 바이너리한 스페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굉장히 같은 거리인 얘들이 많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되냐면 같은 것인데 비슷한 것만 찾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토폴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 리덕션이란 관점에서 이제 리듀스드 그래프에서의 좀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 이슈이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다시 정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nearest neighbor를 구하는 것 자체가 큰 솔루션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방사성 배정계통의 특성에 알맞는 이제 백트래킹 방법이라는 걸 고안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방사성에 연결된 브랜치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BA 폴리시도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배정계통, 방사성 배정계통 문제에 대해서, 재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리플레이 데이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처음부터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전부 다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셀프 리미테이션 러닝 컨셉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액션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다소 학습 구조에서도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트레이닝 프로시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IEEE 123 테스트 피더에서 그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11개 스위치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복잡성을 높이기 위해서 128개 스위치를 올렸고 서브스테이션도 다소 추가를 했습니다. 분산전원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nearest neighbor search 알고리즘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찾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워플로우를 계산했을 때 제 셋업에선 한 7ms 정도 걸리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0.3ms면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학습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울퍼팅할 구조를 했을 때 학습 결과가 이제 아래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팅 로스도 이제 이분하게 잘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에버리지 리워드도 이제 저희는 테스트랑 트레이닝 셋을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에버리지 리워드랑 이제 이게 전혀 그 에버리지 리워드의 계산과 이제 트레이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잘 이제 컨버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어드밴티지 줘가지고 벡터로스가 지금 마이너스 4.82 이 정도에서 스케일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드밴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리절트를 보시면 이제 그 굉장히 옵티멀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4만 개 정도에 되는 64만 개 정도가 되는 해에서 이제 3등 정도를 이제 그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이 냈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너리 환경에서는 저희가 이 옵티멀한 해를 이제 딱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소의 이제 이뉴레이션도 필요하고 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도 이제 그냥 단일 시점에서 딱 계산 결과를 내는데 이제 이렇게 옵티멀에 가깝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하루 동안 이제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상을 보면은 이 표와 같고 이제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작을수록 이제 큰 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이 좀 더 높은 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표 그림과 같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퍼티너 아키텍처를 통해서 배정계통 재구성 문제를 푼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추가적인 알고리즘들을 보완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배정계통 재구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문제에서 AI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정계통 재구성 문제에서 특히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존 방법론들이 어떻게 보면 다들 리미테이션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강학습이나 AI 방법론들이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활용하기 전에는 이제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보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배정계통 재구성 연구를 했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양한 오토바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 고려해서 이제 완전히 자율화된 이제 배정계통을 만드는 게 이제 저의 연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